우리가 세상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 알아요.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옷이 유행하는지, 어느 핸드폰이, 어느 스마트폰이 더 좋은지 뭘로 알아요? 다 써보고 하십니까? 언론에서 비교 검토해서 내는 자료 보고 알고, 무슨 옷이 유행인지, 서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안 가보고도 여기서 지레 짐작하고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문이 삐뚤어져 있거나 창문에 필터가 쓰여진 못된 창문으로 다 들여다보면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입력되는 정보가 인풋이 잘못되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어르신들이 늘 한 가지만 고집하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인풋의 양이 적으니까 그래요. 한 채널로만 세상을 들여다보는 자료를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널리 펼쳐놓고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요. 왜 문성근이가 저러겠어요? 예? 살면서 60 다 됐는데 영화 몇 편 찍는 것보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두 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야겠다. 얘기하려면 정치 구조의 틀이 바뀌어져야 우리 세상이 바뀐다. 아, 왜 대학교에 와서 정치 얘기를 해? 아니 정치 얘기가 빠진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요 정치인 아니에요. 영화배우. 영화배우 남영동에 출연했다면서 왜 영화배우나 하지? 정치가 영화를 못하게 하고 텔레비에 못 나오게 하는데 나는 정치가 밀접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 건지복사, 토로니 커피숍, 일로이드 기프트점, 전대문화사, 캠퍼스 가맥, 엔하우스, 스핀, 카페 티아모,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거리만 하게 하려고, 공작하려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당원이 안 돼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문성근 상임고문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원이 아니라도 참여를 통해서 자기가랑 가까운 정당의 후보자도 정하고 정책주 정하는 형태로 민주통합당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당원이 안 돼도 돼요. 다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길 가면서. 저 문성근이 명결하면 저 새끼들 와서 또 떠드네하고 가는 사람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뉴스 보면서 다 개새끼들 똑같은 놈들이야? 정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마저도. 우리 삶하고 유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한다고 하고 안 했어? 때려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100% 다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5천만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골라서 그놈한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다 일을 시키는 게 투표구 선거예요. 총학생회장 선거 하네요. 관심 없다고 그래요. 대개 물어보면. 투표율 낮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뭐 그냥 아니 난 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총학생회에 나선 친구들이 정치인 국회의원 되려고 저거 나섰어요? 아니에요. 저거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쓰는 사람들이야.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봐야지. 어떤 놈이 내가 낸 학생회비를 제대로 쓸 건지를 봐야지. 그걸 왜 쟤네들은 저 정치병에 들려서 학생회장 나간 놈들이라고 그냥 지나치고 말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4인 가족이 있다고 쳐요. 4인 가족. 아버지는 IMF 때 퇴직해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200만 원 벌어. 엄마는 그거 갖고 못 사니까 식당에 가서 몰래 친척들 안 보이는 식당에 가서 100만 원 벌어. 대학교 다니는 큰아들은 부모님 등록금 그거 벌어드리려고 50만 원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해. 중학생 막내 여동생은 아직 돈을 못 벌어. 이 집 평균 수입 350만 원.
요 350만 원 갖고 어떻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네 식구가 가장 가능한, 모두가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정경제잖아요. 350만 원 갖고 큰 집에 사업 망한 큰아버지한테 이자돈도 보내고 외할머니 병원비도 조금 보내야 되지, 주택보금 내야지.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겨울 돼서 일하는데 파카 하나 사야지, 큰아들 컴퓨터 바꿔줘야지, 막내딸 그 쪽팔려 하는 운동화, 브랜드 운동화 바꿔줘야지. 어디다 돈을 350만 원을 먼저 쓰고 어디다 골고루 쓸 거냐가 네 명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잖아요. 요거 쫙 늘리면 국가경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로다가 어디다가 배분해서 어디다 써서 5천만이 한꺼번에 행복해지는 않더라도 가장 가능한 한 행복의 수치로 가느냐, 요걸 결정하는 게 정당의 선택 아니에요. 4년 동안 부자들 세금만 80조를 깎아주고, 재벌들의 법인세들을 깎아주고, 도요타 자동차가 세금 30% 내요. 현대자동차 18% 내요. 그거 좀 더 걷자는 거예요. 우리 민주통합당은 재벌 위주, 수도권 위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면 그 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민주통합당에 투표를 한다는 게 투표구 선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서 넣는 세금을 쓸 놈들을 내가 뽑는 거니까 내 삶을 선택하는 거지, 어째서 그게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찍어주고 뭐 성공시키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대학생들한테 왜 그거 아니에요. 다 해야 돼. 다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20대 투표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나라 있어요. 투표를 안 하면 3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나라 있어요. 민주국가예요.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그래요. 투표 안 하면 3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는 일이에요. 그 나라 투표율이 90%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9살부터 70살, 80살까지 거의 다 투표해. 90%가 넘어. 유권자 비중이 어느 나라든지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20대, 30대 유권자 연령이 40%를 육박해.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나오는지 알아요? 20, 30대가 투표를 많이 하니까 40대 여자 국회의장, 여자 총리, 30대 후반의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사회가 역동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70살, 80살까지 해먹느냐? 네버. 여러분들 동생들이 또 투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계속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일부 정당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덜 했으면 좋겠다, 투표율이 낮았으면 좋겠다, 투표날 비가 왔으면 좋겠다, 추웠으면 좋겠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 봄으로 다 바꾸든지 해야 돼요. 왜 저렇게 가 있는 거예요? 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로 왜 가 있는 거예요? 선거 때 투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 말빨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놈들만 관심 가지고 그냥 대충은 대충 먹고 사는 거 가지고서 고민만 하다가 지질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득권 구조를 빼는 거는, 권한을 가진, 투표권이라는 무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될지 몰라요. 한꺼번에 안 될지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무현, 김대중 그 양반들이 권위주의를 뭉개고 SNS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 방송국 PD들한테 야, 나 좀 출연시켜주라. 뭐 형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제 이거 끝나니까. 얘기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야, 나는 출연도 못하는데. 아유, 그래도 얼마 전에 저 텔레비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데서 세종대왕이 예병할 지랄 왕이 이런 대사를 한다는 게 어디 쓸 수나 있었어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지도자의 권위주의를 타파한 게 자연히 의식 속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전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 전주대학교 앞에서 방송으로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행사 차량은 민주통합당의 정책 홍보단 방송입니다. 신문, 뉴스, 방송 다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오늘 문성근 상임고문이 여러분께 풀어드렸지만은 요것 조금 부족하고 더 자세하게 관심 있는 분야에서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문성근 씨 트윗 계정이나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그 트윗 계정이나 민주통합당 홈페이지나 들어보시면은 이 자세한 연설문 텍스트도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이 주인이 되게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에도 기득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원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왜 모바일 투표 많이 확산하느냐 하고서 문성근 상임고문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당은 당원이 주인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 뽑은 사람들 국민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더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더 쉽게 만들어야죠. 참여정부 때 저도 그랬어요. 그때 저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왜 투표 못하게 하느냐. 투표하기 편하게 해줘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전자투표기 놓자. 선거날은 공휴일이니까 놀러가기가 쉬운데 힘들다가 그러면 등산로 입구에다가 투표소 놓자. 반대래요. 한쪽에서 탱구리들이 뭐하는 놈들인지. 왜 투표하는 걸 두려워하고 막냐 이거야. 투표하는 것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데 어디 거기다가 손을 들어주냐고요. 단 그 정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니까 부자들은 반드시 그쪽에 투표해야 된다고요. 부자들은 자기 이익을 대변해 주는데 왜 거길 찍어야지. 민주통합당 찍으면 안 되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때 세금 폭탄이라고 조선일보에서 다 들어서 전 국민이 노무현이 세금 폭탄이라고 드립다 쌍욕을 해댔어요. 뭐요? 뭐요? 세금 폭탄? 종부세 내는 사람 서울 사람들이 83%가 넘어요. 제가 주소지가 있는 강원도에서는 15명 내요. 전북에서는 몇 명 내는지 통계 없어요. 재산 12억 이상 부동산 가진 사람 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거 걷어서 뭐 했는데요. 4조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걷어서 지방교부금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지방예산으로다가. 그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쭉 잘라가지고서 지방의 교부금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산구청, 덕지구청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든 거예요. 완산구청, 덕지구청 다 없죠. 돈 줄어들면 구청장이 예산을 어떻게 써요? 복지 예산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보도블락은 깔아야 되고 복지 예산부터 줄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신문에서 얘기해요? KBS에서 얘기해요? MBC 사장 걔가 얘기해요? MBC 사장 법인카드로다가 말이야 지 애인인지 여자친구인지 소고까지 사주는 걔가 그걸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것도 자르지도 않아요.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일 군사기본협정 슬그머니 체결하다가 걸려서 중단돼 있죠. 지금 뭐예요 이거? 한일 군사기본협정은 얼마 후에 자유대가 한국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한일 보장협정이나 비슷한 거예요. 해방 직후에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거예요. 한미 안전보장이 아니라 한미일 안전보장협정 체결하자고 미국이 요구했던 거예요. 이승만도 거절했던 거예요. 어디 그럼 일본 놈들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해. 박정희도 거절했어요. 한미일 군사협정. 그걸 이명박이는 거기다 슬쩍였지 손을 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내려야죠. 이거 회초리 들어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민주통합당 10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보를 보수가 잘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에서 우리 군대 간 젊은이들 60여 명이 죽었어요.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 명의 군인도 죽지 않았어요. NLL에 구축함 딱 갖다 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면 넘어오면 죽여. 까불지 마. 대화는 대화고 평화는 평화야.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저쪽에서 한번 장난을 치니까 한 방에 박살내서 때려부셨어요. 누가 안보를 잘해요? 쥐 먹고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 안보를 잘하지 않아요. 뭘 잘해?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새빨간 거짓말로다가. 민주통합당이 다시 10년 민주정부의 공과를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두 분이 못다 이룬 숙제, 문성근이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고 3년째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앙당에서 마이크 잡고 후보 옆에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아니 중앙당에서 마이크 잡고 거기 사진 찍히고 있으면 뭐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 조금 있다는 익산으로 갈 거고 쭉 가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 시도되고 있느냐? 우리가 모든 거 결정할 수 없으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 왜 반대해요? 왜? 에? 그 정치 자금들 정부에서 받는 거 각 당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되는데 뭐? 1시간 연장하는데 100억 든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아니 그러면 더 줄이지. 투표 시간을 낮 12시까지만 해서 예산 한 600억 줄이지. 아니 투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한 1000억 줄이지. 말이 되는 논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논리를.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영화를 해야 되고 남영동 1985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부러진 화살처럼 돈 안 받고 찍었거든요. 손님이 들면 돈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제가 돈을 받는다고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남영동 1985 26년 영화들 눈여겨보세요. 영화라는 거요. 내가 저 한국 영화의 장점을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 영화 관객의 80%는 20대 초반의 여자 또는 그가 끌고 다니는 남자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영화는 아유 세상이 답답하고 복잡해.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야 우리 극장이나 가자 해서 보는 영화가 있어요. 환타지를 환상을 제공해 주는 거. 세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영화의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내가 딛고 있는 땅의 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영화가 다른 영화들처럼 재미없을 수 있지만 내 얘기인 거예요. 이걸 다 보시고 하셔야 돼요. 중요한 매체 수단이에요. 영화인들을 위한 매체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매체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저도 하고 문성근이도 했던 겁니다. 하여튼 전북대학교 앞에 서니까 주로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이겠죠. 청년 여러분들, 전주 시민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켜놓고 좀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근처 상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불편하셨을 거예요. 불편하세요. 아무리 뭐 연예인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하지만은 이미 늙은 연예인이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장동건이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어떨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가 될 게 아니라 길게 앉혀놓고 이렇게 자료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곰살맞게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이게 선거법에 후보자 이름들을 댈 수가 없어요. 상대방 후보자라도. 그래서 그 불편하게 설명드리는 점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